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못했던 경기체가 파트를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고려가요가 있었어요. 고려가요.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고려가요를 이야기해주면서 특징이 뭐가 있다고 했죠?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고려가요의 첫 번째 특징은 고려라는 나라 자체가 왕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호족 집단 출신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를 취하게 된다? 서민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. 첫 번째였었죠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었죠? 그렇죠. 음악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음악적인 성격은 고려가에서 뭘로 나타난다? 삼분후. 삼은 뭐가 있었죠? 삼은보, 부는 분절체, 후는 후렴구. 이런 것들이 고려가요의 특징이었습니다.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경기체가는 고려가요와 함께 똑같은 고려시대의 노래인데 좀 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. 어떤 차이가 있냐? 고려가요가 서민적인 성격에서 출발했다고 한다면 경기체가는 귀족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게 무슨 뜻이냐? 이제 고려가 중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귀족 집단이라는 게 형성하게 됩니다. 이 귀족들의 특징은 뭐냐? 서민들과 같은 형태의 노래를 부르기에는 뭔가 그러한 고려가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귀족 집단들이 노래를 만든 형태가 경기체가인데 귀족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내용적으로는 뭐하다라고 볼 수 있냐면 향락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경기체가의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귀족성과 향락성이 있습니다. 근데 뭔가를 새로 만든다라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지. 그래서 형식적인 특징은 자, 한계적인 측면으로 간다면 형식적 측면은 뭐를 차용했냐면 고려가요에 나와 있는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려가요의 형식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3분 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후렴구 있죠. 이 후렴구를 그대로 차용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왜 이름이 경기체가가 붙었느냐? 경기체가라는 노래들의 공통적인 건 후렴구가 모두 다 뭐냐면 경기 어찌 한이 있고 라는 이 후렴구가 반복돼요. 즉 모든 경기체가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후렴구가 반복돼서 우리는 이름을 경기체가라고 하는 겁니다. 근데 경기체가 작품이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이제 수능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작품이 한림별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. 오늘은 그 한림별곡을 중심으로 경기체가를 이해해보는 게 수업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체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기체가의 특징이 뭐다? 귀족적이면서 향락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. 근데 여러분들이 이 향락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. 이 향락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유흥입니다. 유흥. 어떤 일이나 공부나 이런 쪽이 아니라 즐기는 쪽의 유흥이 바로 향락성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문학적이거나 교육적 가치는 특히 교육적 가치는 크지가 않죠. 잘 안 나오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한림별곡이죠. 그 작품만 시험에 나오니까 오늘 우리는 그 작품을 중심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책 페이지 40 몇 번이죠? 그러니까 40 볼까? 책에 오케이 48페이지를 여러분 한번 봅시다. 선생님이 여기 이제 쭉 띄워놨었는데 이걸 갖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경기체가는 한림별곡만 알면 된다.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 한림별곡이라는 건 뭐냐? 자, 이 한림별곡은 이 한림이 뭐냐? 한림학사라고 여러분 공부합니다. 한림학사. 자, 이 한림학사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 뭐냐면 귀족 사립학교가 되는 겁니다. 귀족 사립학교. 그러니까 집단 자체가 귀족 집단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.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 형태인데 이 작품은 완벽하게 해석하기보다는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노란 분필과 하얀 분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두 개의 펜을 가지고 선생님처럼 따라올 필요가 있습니다. 잘 보세요. 어떻게 되는 거냐? 자, 원순문, 인노시, 공로, 사륙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단 말이죠. 지금부터 선생님이 노란 분필을 들었어요. 노란 분필로 동그랗게 있는 게 있습니다. 원순, 인노, 공로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선생님 동그라미 친 게 있죠. 지금부터 선생님 동그라미 친 이 노란 것 뭘 이야기하는 거냐? 사람. 즉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인물. 자, 유원순이라는 놈과 박인노라는 사람과 이공노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. 그 다음 선생님이 이게 하얀색 분필인데 하얀색 분필로 밑줄 친 부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. 이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밑줄 친 이 부분은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분야. 자,
그래서 원순이라는 친구는 글 쓰는데 짱이다 이런 뜻이에요. 그 다음에 인노라는 친구는 시 짓는데 짱이다 이런 뜻이라고요. 그 다음에 공노는 사육변려문의 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각 파트의 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.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그 이정원이라는 친구와 진한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네들은 뭐의 짱이냐? 쌍운주필의 짱이다. 그러니까 요거는 둘이 같이 하는 2인 1조의 공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추기, 광균, 양경 얘네들은 뭐냐? 대책문의 짱이요, 경의의 짱이요, 시구의 짱이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사람 분야, 사람 분야, 사람 분야. 각각의 얘네들이 짱을 먹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작품에서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? 요 단어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. 지금 여러분 책에 시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대로 고치면 시장이에요. 이 시장은 뭐냐? 이렇게 와야 되겠죠. 시험장입니다. 시험장. 무슨 시험장이냐? 과거 시험장이 되겠죠. 고려시대 때 과거가 있었으니까 과거 시험장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 중에 반 친구 중에 한 친구는 국어 1등, 그 다음에 수학 1등, 영어 1등 이런 식으로 한림학사에 다니는 학생들이 과거 시험장에서 각 분야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? 1등 하고 있다. 이렇게 가는 거죠.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? 과거 시험장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. 그러면서 경기체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투영구 여기 나있네요. 경기 어찌하니 있고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?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? 이렇게 하는 거죠.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?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어때? 친구들이 1등하는 모습이 어떠합니까? 대답 뭐라고? 자랑스럽죠. 그래서 자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꾼다면 뭐가 되겠어요? 자부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. 내 친구들이 과거 시험장에서 다 1등하고 있는 이 상황에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다음 뒤를 보면은 금학사 옥순문생, 금학사 옥순문생. 자, 이 부분을 저는 여기다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금학사라고 볼 수 있는데 금학사는 금이의 학사라고 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요 금의가 바로 누구냐? 요 한림학사의 부장이나 선생님 정도가 되는 거죠. 그의 옥순문생, 여기서 중요한 건 옥순문생인데 이 옥순문생이 뭐냐?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훌륭한 학생. 금이의 훌륭한 학생들이죠.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야? 원순, 인노, 공노, 이정원, 진한림, 춘기, 광균, 양경 이런 애들이 바로 누구에 해당되는 거냐면 금이의 훌륭한 학생들에 들어가는 거죠. 즉 한림학사의 학생들이다 이 말이죠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날조차라고 되어 있어요. 이 조차가 중요한데 이 조차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포함한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 멤버에 누구도 포함이 되는 거냐면 나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. 결국에는 나도 잘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여기 제일 마지막에 몇 분이 있고 제일 마지막 줄을 통해서 뭐가 담겨져 있냐면 자긍심이 나타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한림별곡의 1장의 노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기들이 잘난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. 어떤 문학적 가치보다는 자랑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떤 식으로 자랑이 됐는지를 나타내는 게 1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해됐어요? 이렇게. 그 다음에 이 한림별곡은 총 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건 1장, 2장, 8장이 나와요.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1장, 2장, 8장 선생님이 발췌해놨으니까 자, 2장 한번 봅시다. 2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컴퓨터가 안 넘어가네요. 2장 한번 가볼게요. 왜 멈췄어? 2장 가자. 자, 2장. 자, 2장은 이제 파트가 뭐냐면 읽은 책을 자랑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읽은 책. 그래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 이걸 아는 게 좀 더 중요해요. 선생님 여러분 봤다시피 1장에서 특별한 어떠한 문학적 요소나 이런 것보다는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자랑이 여기서도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한번 보죠. 당한서, 당나라책, 한나라책 이렇게 되는 거죠. 장노자, 장자책, 노자책.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거 하나가 책 한 권이라고 보면 돼. 그러니까 당서, 한서 이렇게 되겠지. 그러니까 당나라 책, 한나라 책, 역사책이지. 장자가 쓴 책, 노자가 쓴 책. 그 다음에
한유가 쓴 문집이라는 건 시집을 이야기하겠죠. 그 다음에 이백이 쓴 거, 두고가 쓴 거, 난대집, 백낙천집, 모시, 상서, 주역, 춘추, 주대대계 이렇게 지금 선생님 동그라미 친 것들이 다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얘네들이 읽은 책이죠. 나 이러이러한 책 읽었다라고 자랑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위, 주조차, 내외, 경기 어찌하니 꼴이 나왔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중요한 파트가 어디냐면 요 주라고 볼 수 있어요. 주. 이때 이 주가 뭐냐면 주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충 설명이라고 보면 돼요. 우리가 보통 책에 보면 뭐가 있어요? 옆에 조그맣게 보충 설명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. 그러한 보충 설명까지 빼놓지 않고 열심히 읽는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? 역시나 뭐가 담겨져 있어? 자부심이 담겨져 있죠. 우리는 책을 이렇게 많이 읽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부심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, 그 뒤에 봐봐. 대평광기 400여 권. 여기 몇 권짜리냐면 400권짜리입니다. 송나라 때 설화집인데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소설의 근본 모티브가 되는 작품들인데, 그러니까 그런 책이 총 400권짜리가 있어요. 이 400권짜리를 위, 명남, 경기 어찌하니 읽고, 이때 명남이라는 건 열람이라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. 열심히 읽는다 이 말이야. 그 열심히 읽는 모습이 어떠합니까? 이런 뜻이 되겠지. 거기서 뭐가 담겨져 있어? 자긍심과 자부심이 담겨져 있는데, 이 장은 뭐 중심으로 나타냈냐면 읽은 책 위주로 자기들의 자랑을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1장에서는 시험장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자랑을 했다면, 2장은 읽은 책을 가지고 자랑하는 게 요 한림별곡의 2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8장이죠. 8장 한번 봅시다. 8장. 자, 8장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. 자, 이 작품은 8장은 소재가 있어요. 얘는 뭐 하면서 이제 하는 거냐. 그네 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배경으로 그네를 한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추천이 되는 겁니다. 추천. 자, 이건 하나 알아둡시다. 자, 그러면서 가면 당. 요거는 여음구예요. 여음구. 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, 추자, 조협,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것들이 모두 다 남기라는 건 나무야, 나무. 자, 추자나무, 조협나무 옆에 보면 무슨 뜻이 나와 있죠? 이 나무에 홍실로, 이때 홍이지. 자, 여기서 홍색이라는 건 뭘 상징하는 거냐? 향납과 유흥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, 유흥.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다니다가 보면 술집의 간판이 다 빨갛죠. 왜? 유흥과 관련된 것들이니까. 붉은색 실로, 붉은색 글 위, 여기 이제 중심 소재인데 그네가 되는 겁니다. 그네. 붉은색 실로 붉은색 그네를 매달았다라는 건 마음 먹고 한번 뭐 해보겠다? 놀아보겠다. 이런 장면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죠. 자,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나와있냐? 대구가 나와있어요. 효고시라, 미로시라. 이게 오늘날로 바꾸면 밀다가 되겠죠.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? 당겨라. 이게 되겠죠. 당겨라, 밀어라, 정소녀다.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밑에서 그네 미는 하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여러분 집에도 하인이 있다면 그네를 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때? 생각해보세요. 우리 집에 하인이 있는지. 하여튼간 얘네들은 지금 그네 미는 하인들이 따로 있어. 당겨라, 밀어라. 위, 내 가는데 남 갈세라라고 볼 수 있는데, 요 단어는 선생님한테 배웠어요. 뭐뭐 할까? 두렵다. 이렇게 해석하는 거니까, 내 가는데 라는 건 내가 지금 그네 타고 노는 이 즐거움을 남들이 할까 두렵다라는 건 이 재밌는 걸 나만 하고 싶다.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. 이 재밌는 걸 나만 하고 싶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두렵다라는 건 남이 이렇게 노는 걸 경계하는가. 누구만? 나만. 이 재밌는 걸 나만 하고 싶다라는 거죠.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네, 이제 놀이터에 가면 그네가 있죠. 이 재밌는 그네를 나만 타고 싶은 거야. 그러면 집에 올 때 어떻게 하냐면 그네를 위로 던져놓는 거지. 그래서 위에 걸려가지고 못 내려오게. 그래서 다음날 가서 그네를 내리면 나 혼자만 탈 수 있는 조금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구조에서. 자, 그럼 뒤에 가면은 사복 셩셩 쌍수라고 볼 수 있어요. 부드러운 두 손이야. 쌍수는 두 손이야. 부드러운 두 손길에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가? 부드러운 두 손길에 이렇게 돼 있죠. 그러니까 이 그네를 두 손인데 잘 봐. 후수동은 경기 어찌하니고, 후수동이는 무슨 뜻이냐? 맞잡은 그 모습이야. 맞잡은 두 손이야.
그러니까 얘는 그네를 지금 두 명이 같이 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. 이렇게 타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? 아주 자랑스럽고 즐겁다라는 걸 자랑하는 게 요 경기체가의 마지막 8장 형태라고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하고 노는 거냐면 그네 타고 노는 향락성을 노래하는 게 경기체가 중에 한림별곡의 8장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1장도 보고 2장도 보고 3장도 쭉 본다고 했을 때 경기체가의 한림별곡은 특별한 형태의 어떠한 문학적 가치나 혹은 교훈적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단지 그들이 놀고 있는 이 향락성을 주로 노래하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. 경기체가의 특징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? 귀족적이고 또 하나는 뭐야? 그렇죠. 향락적이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은 어디를 갖고 왔다? 고려가요의 후렴구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어떠한 후렴구가 반복됐다? 경기에 어찌하니 있고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? 라는 후렴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게 경기체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은 한림별곡이 있었다라는 거 1장, 2장, 8장 잊지 마십시오. 자, 요거까지 정리해서 여러분들 주말에 선생님 다시 한 번 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여러분들.